정치 9단. 그리고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 정말 놀라운 활약을 또 보여주신 분이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손병관 기자. 네, 손병관 기자. 미국에 가 있나요? 아닙니다. 네, 미국에는 안 가 있고 저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알죠. 뉴스 브리핑을 매일매일 지금 정리해서 뉴스프레소라고 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네. 그 기사를 또 오마이뉴스 지면에만 남겨 이렇게 아쉬우니까 이렇게 박정희 핫스팟에서 아침마다 한 10분 정도 뉴스를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리스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CNN에서도 뭐 63%? 그러니까요. 예. 잘했다고. 이번에 예. 이 트럼프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음. 토론을 하신 분인데 네. 너무 오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의뢰의 트럼프는 잘할 것이다. 음. 해리스가 좀 밀릴 것이다 했는데 그랬는데? 의외로 해리스가 잘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미국 선거는 9월 초 레이버데이 음. 노동자 날 후에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펀드 선거 자금을 많이 모은 곳에서 이제 TV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 거기에서 좌우되는데 음. 아직까지는 낙관을 못해요. 해리스가. 그래요. 그래서 국민 네. 표는 해리스가 많은데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모든 역대 선거에 보면은 엘 고도 아들 부시에게 국민 투표는 많았지만은 선거인단에서 힐러리도 투표에서는 이겼지만은 선거인단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네. 민주당은 얼마나 어떻게 잘 하느냐 이런 것이 달려 있겠죠. 네. 자, 뭐 미국 대선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사실은 의원님께서는 미국 정치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니까요. 아니 일가견이 는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경제나 통상, 네. 안보, 기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오늘 아침 모든 조간들이 일면탑으로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박지원 의원님과도 함께 계속 대선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오게 되면 아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1번 타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첫 주자답게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글쎄요. 대정부 질문에서. 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럴 처지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사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원내대표단에서 명령을 하니까 복종을 했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의외로 그냥 오마이뉴스 TV에서도 그 전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거의 네. 뭐 30만 보고 많이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네. 이것저것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적나라하게 짚을 건 짚었고 또 한덕수 총리도 답변을 잘했다. 네. 아주 잘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경제 질문 오늘 사회 분야. 예. 이 질문이 끝나면은 네. 한덕수 총리한테 전화해서 아. 수고했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만담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한 것도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난식으로 답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건 아니고 답변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뭐 네. 총리가 똑부러지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네. 질문도 해보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답변도 해보는 장관, 네.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비서실장 하면서 네. 운영위에 가면은 얼마나 진짜 복날 개패도 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고 네. 총리를 비롯한 비서실장, 이 수석 장관들은 국민에게 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아하.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할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나쁜 한덕수 태도는 총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뭐 질문부터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어제 보세요. 네.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 한덕수입니다. 의석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가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전자전이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총리 네.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또 장관들이 국회에 오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가관은 네. 청문회 나온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료도 안 주고 덤비고 싸우고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가 장경태 의원하고 질응답할 때는 막 거의 뭐 삿대질 하듯이 예. 이런 모습도 보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국무위원의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뭐 부전자전 그 말씀대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올 정도니까 국무위원도 그냥 뭐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뭐 고성 지르고 그냥 국회의원을 향해서 뭐라고 막 계속 하고 이게 참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국회 상황을 봤지만 이런 경우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을 졸로 보는 거죠. 아, 국민을 졸로 보고 예, 군사 독재 정권 때는 의원들이 스스로 자제 못했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판결에서도 소신 있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전두환 박정희 시대로 가고 있다. 갔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국회 역할이 중요하고 어제 법사위를 보니까 의원님이 정말 큰 역할을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골드보이가 됐다니까. 골드보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국회 법상 예, 무슨 안건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서 3분의 1 이상이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안건 조정위원회 해부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국회 법상 거기는 최연장자가 될 최연장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불평 안 해요. 네. 다 발언 주고 충분히 시간 넘어서 다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만 끝나니까 그러면 표결하는 거죠. 표결 종결하고 예. 표결하자 해서 1시간만 했는데 아니 안건 조정위원장 했으면 하루라도 해야지 하루살이도 못하고 1시간살이 아 예. 그냥 달콤한 꿈이 예. 그냥 1시간 만에 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 국회 사무처에서 수당 주는지 언제 수당 주면 한 방 쏠게요. 예, 알겠습니다. 1시간 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고 아 그렇죠. 진짜 골드보이. 만약 제가 없었으면은 네. 우리 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조배수 의원이 예.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안건 조정이가. 그건 3개월에서 90일 이상. 아이고. 큰일 날 제가 뻔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법사위에 꼭 필요한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신데 근데 어제 의원실 그래서 어제 예. 제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네. 다음 공천 저 줄 거예요. 다음 공천까지 지금 말씀을 예. 하고 계신데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다. 예. 여기 어필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이번 주에 처리 안 한다. 19일 이후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최상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여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네.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마치 그 시간에 목포 MBC하고 네. 지금 해외 노동자들 이민청 설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서 예, 중요한 일정이죠. 못 갔어요. 네. 못 갔는데 보도를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강하게 예. 불만을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죠. 예. 우리 그럼요.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은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장과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 간에 네. 먼저 여야 의정협의체에 전념을 해서 이 의료 파동을 의사 대란을 막자. 네. 그리고 특히 이 추석 응급실 문제가 급하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의장께서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예. 건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일 날 처리를 하자 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다. 26일 날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아,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딜레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 여야 네.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의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 안 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네. 의사 일정 즉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또 이런 법을 안 올리겠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9일 날은 잘 될 겁니다. 그래요. 19일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또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한 건 한 건 하니까 네. 또 한 3일 고생해야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의정, 특히 이제 의료 대란을 우선 우리가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오늘 본회의 처리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불만이 많죠. 네,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 네. 우리 국민들도 그럼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지만은 네. 의원식 의장하고 원내대표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19일 또 의료 대란이 응급실 대책이 급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넘어가자. 또 추석 밥상에는 어차피 네. 의료 대란과 김건희 여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김건희 여사 보세요. 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앙일보 안혜리 칼럼, 예. 경향신문 구혜영 칼럼, 아. 그리고 한겨레 기사 등에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이렇게. 대통령. 이런 기사가 다 났잖아요. 이게 너무 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 안혜리 칼럼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뭐가 문제가 자기한테 터지면은 딱 숨어 있다가 조금 풀려가면은 세게 나온다. 이게 되느냐? 그렇네요.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음. 김대중 칼럼에서도 외조라는 내조, 네. 내조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칼럼리스트들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김건희 여사 너무 나대지 마라. 대통령인 척하지 마라. 네.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이건 제가 수차 얘기해 왔고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했지만은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네. 밥상에 올라가면서 야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냐 그렇네요. 이렇게 올라가기 따라나오는 때문에 예. 저는 민심은 더 끌어오를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해남 농민에서 쌀값 관계로 시위를 하는데 표 가지고 기가 막히게 구호가 네. 쌀값은 끌어올리고 예.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 구호에다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됐던 김건희 여사가 이 자살 예방 그리고 뭐 구조 관계자 격려 방문한 이 사진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18장의 사진이 글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나 네. 대변인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는 안 오시고 네. 미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하는 사진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네. 아 우원식이 개원식 하는데 대통령이 안 왔어. 그런데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했다? 이게 왜 그런 사진을 올리냐고요. 다 어제도 김건희 여사가 예. 그젠가 뭐 자살 예방 이런데 예. 간 것은 잘 가신 거예요. 가서 왜 자기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등 그러니까요.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이걸 언론이 안 그래도 밉상인데 지금 말이죠. 제가 그 얘기했지만은 예. 우리 국민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럼요. 김건희 여사입니다. 아, 국민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김건희 네. 여사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고 네. 한동훈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 영부인이니까 저는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활동의 사과할 거 범위. 사과하고 책임질 거 책임져야지. 네. 그런데 하필 이 판국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결국 공수거 하잖아요. 빈손으로 탈탈 들고 나가는데 예. 공수래 공수거지. 네. 그런데 꼭 이런 사진을 그런 말씀 워딩을 그렇게 알려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면 브리핑에도 이게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쭉 적어놓고 어떤 말을 했는지 쭉 적어놨는데 주어를 김건희 여사 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야 맞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하는 현장의 목소리 항상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하는 분들이 역시 문제를 가장 잘 아신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 같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 아니면은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미흡하다, 개선해야 된다. 사실 뭐 현장 시찰하면서 지시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 행보를 보인 것 같거든요. 김건희 대통령이라니까요. 그래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예. 2위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김건희, 예. 영부남 윤석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영분아. 그래서 예. 저 좀 나대지 말라 하는 하는 것을 진보나 보수나 예. 칼럼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 보수 따로 없이 사실 예. 말이죠. 그 김영삼 대통령의 워딩이 시원찮으니까 기자들이 넣어줬다고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규호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네 분을 초청을 했는데 네. 김영삼 대통령을 이 세 전직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조져버리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딱 말씀한 게 예. 거제도도 풍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청와대 공보수석 대변인인데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각 대통령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은 소개를 해야 기자들이 원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거제도 풍경이 좋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 내 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했어요. 그래서 야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설사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센터나 구조센터에 가셔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대변인들이 거기에 브리핑하고 알리는 것은 좀 마사지 해야지. 네.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아, 저 바보 같은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안 맞을 매도 더 맞는다. 물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지만 네. 참모들이라도 좀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동훈 대표한테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길래 예. 그럼 나 데려다 써라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저건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조금 서투르면은 참모들 대통령실에서 잘해야 돼요. 네. 이건 다 하나같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아. 끌어내리라는 소리밖에 없지. 아니 지금 제2부속실도 없고 안 만들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간에는 예. 뭐 사우나실도 다 사우나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만들고 그것도 불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던데 불법, 예, 확인 안 된 게 있습니다 아직. 오마이뉴스가 특정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 넓은 음. 용산 대통령실에 부속실 낼 장소가 없을까요? 그게 좀 또 이해가 안 그건 되더라고요. 또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을 졸로 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각의 분석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또 뭐 지난번에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비공개 봉사활동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 못 챙기는 이런 사안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이런 차원의 행보다, 이렇게 방어하는 논리도 있던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영부인의 역할이 그거예요. 음. 대통령께서 국정이 바쁘니까 챙기지 못하는 네. 소외계층, 특히 어린이, 음. 장애인, 노인, 네. 여성에 대해서 진짜 영부인으로서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다녀야 돼. 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딱 정의를 하자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을 제일 잘한다 하는 착각에 있고 음. 김건희 영부인은 자기가 영부인 노릇을 제일 잘하고 있다 음. 하는 착각 속에서 두 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시라 이거예요. 하실 일은 하시고 하시지 말 일은 하지 마시고 음. 또 저렇게 문제가 된 디올백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사과 한마디가 없네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최재형 목사한테 네. 김영선 전 의원한테 별 카톡 문자는 다 보내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거기다 사과한다고 했으면 사과라도 해야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길인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실패하도록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뭐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건희 여사 행보 자체가.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추석 밥상의 제일 당면 문제인 의료 대란, 응급실 네. 지금 얘기하잖아요. 추석에 음식 먹지 마라. 아, 생선 좀 먹지 말라는 이주영 네. 의원 얘기가. 생선전 먹지 마라 가면은 우리 예. 완도, 진도, 해남 거기서 전복이 전국의 90%를 생산하고 있고 광어, 생선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게 지금 생선 많이 드셔야 되는데. 내년 예산의 전라남도가 작년에 SOC 예산이 1조 2천억이었는데 네. 7천억으로 깎아버렸어요. SOC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예. 호남은 아직도 도로가, 다리가, 철도가, 네. 항만이 필요한데 그거 딱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또 생선 먹지 마라 하면은 예.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음. 생선은 잡숴야 됩니다. 조심해서 잡숴. 너무 걱정돼서 의료 그렇죠. 대란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얘기 많이 음식 나오겠고. 해야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플러스 아무래도 예. 김건희 씹는 재미가 추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품백의 무혐의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고 수심위 결과도 그렇고 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행보도 그렇고 네.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 투표한 대통령은 누구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행보나 또
여사님의 이호 여사님의 당시에 내조, 그 영부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특히 영부인 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요. 예. 미국 해리스 부통령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나라 김건희 영부인은 뭐냐? 야, 같이 비교하지 마라. 해리스가 얼마나 화내겠니? 그런데 어떤 그 방송에서 길위의 김대중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까 아침 아마 8시 전후에 상영을 하고 있대요. 네. 그걸 보는 부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길이의 김대중을 지금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된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뭐겠어요. 저런 대통령이 계셨는가 하면은 네. 이런 대통령, 저런 영부인이 훌륭했는데 네. 우리 김건희 여사는 왜 저 모양일까? 국민 생각이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추석 밥상에 많이 오르죠. 이 보세요. 수사심의위원회 그게 무혐의 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에는 정말 안 맞는 제가 얘기가 나왔어요.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게 네. 문재인 대통령 뇌물 운운했을 때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하잖아요. 자,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좀 대줬다가 네. 사위가 취직하니까 생활비를 안 줬다. 그런데 사위 월급 노동의 대가를 문재인 뇌물로 보냐? 이런 뇌물죄가 어딨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줄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다. 그 논리면은 이거 뇌물죄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네요. 그랬더니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문재인 네. 대통령을 19일 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 광주에서 네. 9.19 6주년 세미나를 해요. 그리고 그날 모임을 하는데 네. 거기에 오신대요. 저도 가거든요. 그리고 목포에서 네. 20일 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또 9.19 군사합의 6주년 이 행사를 하는데 네. 거기에는 제가 토론자로 참여를 하는데 예.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끝나고 식사를 함께 하자. 아, 그러셨어요? 가겠다. 이거 가서 예. 감사 인사를 저보다 하라고 그랬어요. 하겠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나누시겠네요. 네. 그렇죠. 참. 그래서 광주에서 좀 봐요. 우리 예. 광주 시민들, 국민 여러분. 또 아하. 목포도 오세요. 예. 20일 날 잘할 테니까. 음. 오마이뉴스 현장 중계해요.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이제 추석 밥상 얘기할 때 의료대란 말씀도 하시고 응급실 뺑뺑 우려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출범할 수 있을지 의료계에서는 뭐 이제 안 들어온다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해요. 음. 2026년 즉 내후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 네, 그게 뭐 정부 얘기였죠. 맨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가 따라왔죠. 예. 따라왔는데 지금은 의료계에서 일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내년 2025년도도 네.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접수가 다 됐잖아요. 네. 사상 최고로 의과대학 지명자가 많은데 이게 입시생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만 내년 2025년도 거만 넘기면은 쭉 밀고 간다. 이건 똥배짱이에요. 동패. 그건 안 돼요. 예. 아니 동아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 인프라를 예. 교수 모든 시설 대학이 갖추려는 것은 3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내년부터
증언을 하면은 네. 거기에서 교육받은 의과 대학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국민을 살리러 나오는 거예요,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죽고 사는 문제는 실수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의료계에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즉 내년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관계자 처벌도 네. 들어와서 얘기하자. 음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또 꾀를 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의료계 들어오도록 설득하면서 여야 정 개문발차하자. 일단 예, 일전 나가자. 출발하자. 아니 야당이 바보입니까? 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네. 그리고 복지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인사 조치해라. 네. 그리고 다시 여야 정 의정 대책회의를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가지고 금년도 입시부터 차차 해결해 나가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게 순서다. 저 의료계에서 안 와요. 그러다가 네. 지금 문제 없다고 뭐 난리 치잖아요. 이 저 응급실. 뭐 아니 대통령은 말이죠. 습관을 뭐 1.5배를 3.5배를 3.5배로 해서 의사들한테 돈 준다고 그거 해요? 하하. 그런데 그거 뭐 자기 돈 주나요? 건보. 건보 재정 우리 건보 재정이 들어가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시다 총리 좋아했으면은 네. 자기 돈 가지고 2인 파티 해줘야지. 예. 국민 세금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문수 같은 사람 실어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보냈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예.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내 부모, 내 형제, 네. 내 자식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죽는다? 이거 진짜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네. 저는 정권이 넘어진다. 이렇게 봐요. 정권이 절대 무너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말을 잘 경청하셔야지. 그러네요. 내가 배짱으로 예. 밀겠다. 그리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네. 만찬했잖아요. 네. 한동훈 너는 오지 마. 기분 나빠. 네가 있으면 술맛 안 나. 술맛 안 나. 한동훈 게 친한 게 최고위원도 못 오게 자기들끼리 모였잖아요. 뭐 이뇨한, 김민전, 뭐 윤상현 뭐 이름이 나오던데. 제가 실명은 못 되지만 네. 거기 갔던 음. 한 분을 저하고 얘기했어요. 야, 뭘 하시던가요? 의료 대란 빨리 하세요. 예, 이건 예. 큰일 납니다. 이게 정권 무너집니다. 했더니 형님, 우리 윤통 똥꼬지 몰라요? 절대 안 돼요. 진짜요? 안 된대요. 그 현장에 갔던 의사가? 아이고. 야, 그럼 다 알고 이게 여권에서도 이게 진짜 대통령이냐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2년 반간 지금 당선된 지 엊그제가 2년 내려간다고요. 지금 2년 반이 넘어서 내려가는데 예. 우리 국민이 딴 나라에 살고 대통령도 딴 나라에 살고 어떤 나라에서 살았느냐. 예.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돼. 똥고집이 얼마나 세냐. 저도 그 고집은 알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는 고집 부릴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 고집 부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똥고집 부려서는 망해요. 진짜 이게 너무 죽고 사는 걱정입니다. 문제야. 네. 나는 참 아니 우리 걱정, 내 걱정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대통령 걱정하다가 대통령 걱정, 온 국민이 한동훈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참 이게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의료 현장 가보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의사들도 예. 좀 조심해야 돼요. 음.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가 뭐 의사들 사이트 커뮤니티가 뭐 있대요. 보도가 됐죠. 한 1,000명만 막말은. 죽었으면 좋겠다. 예. 이따위 하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네.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해야지. 아, 우리 조카들 의사가 덕실덕실이야. 우리 처가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라도 열심히 해라. 다 가서 있어요. 다 일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의사들도 네. 있고. 아 그럼 네.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음. 원천적으로 네. 대통령이 사고치고 왜 의사가 수습해야 되고 네. 국민이 죽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사안에 있어서 최소한 사과 입장을 내고 또 경제할 사람 경제하고 원천 무효하고 원천부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이거죠. 아니 그리고 보세요. 네.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이 경제가 좋다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경제는 좋고 민생은 나쁩니다. 그렇게도 경제는 뭐고 민생은 뭐예요? 국민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저런 생각을 하니까 예. 수출 좀 늘고 좀 뭐 재정이 네. 좀 건전해. 그렇게 해야죠. 아하.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의 네. 추석 경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우성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해남반도 진도 네. 제가 오늘 내려가서 22일까지 있습니다. 11일간 있으려고 하는데 네. 물론 영광, 곡성, 영광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도의원하시고 또 곡성에서는 조상래 전 도의원인데 네. 거기는 아주 준비된 곡성 군수 음. 이런 분이 내가 이제 지원을 하러 가는데 출격하시는군요. 가야죠.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하고 경쟁해야죠. 야. 그렇지만 예. 지금 농어민들이 아비규환이에요.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쌀 80kg 20만 원 한다. 준다. 몇 번 공언을 하고 지금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맞아요. 벼수매 이건 난리예요.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게 10만 톤 시장 격리하고 한우는 암소 만 마리를 예. 도축한다. 이게 대통령을 정치 시장에서 경지시켜야 옳아요. 그래야 우리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그렇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식량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또 금년에 풍작이 네. 돼가지고 뭐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오지만은 약 30만 톤이 더 네. 생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쌀에 대한 관념이 있잖아요. 이걸 동물 사료로 쓴다. 그러면 또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짚어야 그러니까 될 게 많아요. 과감하게 해야 네. 돼요. 자, 쌀 감산을 하자 하면은 잡곡물, 밀, 콩 네. 이런 것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남에서는 만약 네. 잡곡으로 돌아가면은 잡곡 선별서를 만들자. 그래서 산이 농협에서 준비하더라고요. 네. 자 보세요. 전복이 7천억 시장이에요. 그런데 완도가 전국 80%를 해남반도 진도 신안이 네. 해남 진도 신안이 한 15, 6%하고 나머지 3, 4%는 충청도 이쪽에서 생산되는데 네. 절대적이군요. 절대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가두리라고 전복 양식을 하는 그것이 신우철
완도 군수가 브리핑을 하는데 네. 77만 개래요. 어. 그런데 완도 전복 어가가 감축하자 해서 10%를 감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 생산업자 회장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선도 감축하고 택시도 감축할 때 정부가 보상을 하는데 우리 전복 어가도 해주라.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오죠. 어민들이 이렇게 협조하고 좋은 양질의 국민을 가진 대통령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돌아다니면서 너무 나대서는 안 돼요. 저렇게 대통령대로 따면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2명인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영부인이 아니고 영부남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외국에 있는 어떤 뭐 기자나 아니면은 외국 사람이 우리 대통령실 홈페이지 갔다가 사진 뉴스 보다가 대한민국이 여성 대통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대통령이 같아요. 바뀌었네 그러겠죠. 탄핵된다고 하더니 탄핵됐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이고 참. 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 김말용님께서 아프면 빨리 이뇨한한테 전화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또 하시던데 이뇨한 의원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사진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뇨한 본인은 위원장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지금 수술하고 있는 사람을 네. 알려줬다. 근데 국민들이 딱 그 문자만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응급실 가고 병원 갈 수 있는데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만 이렇게 아파서 목숨 잃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저는 제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렇게 어디 병원에서 수술받게 해주라 네, 하는 부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유권자가 자기들은 저를 투표를 해줬는데 예, 자기 부모, 자식, 형제가 죽어가니까 저 하면은 가슴 아파요. 네.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만든 정부, 사실 정부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또 끝을 맺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추석 연휴가 꼼수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꼼수로 해결하려고 하는 똥꼬집 대통령 이게 큰 코 다친다니까요. 큰 코 다친다. 두고 보세요. 네, 박지원 의원님의 이 경고 대통령이 꼭 잘 새겨 듣고 제대로 지금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 이 말씀 당연하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지금 아까 뭐 댓글 들어온 거 보니까 성보성님이 이 박 기자님이 댓글 소개해 주셔서 김대중 대통령 육성회고록 10권을 박지원 의원님이 자필 서명해 주셔서 페이스북에서 나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올라와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메일로 예. 의견 말씀 주시면 저희가 예. 보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윤섭님하고 가을하느님이 예. 메일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답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 답 메일에 이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책은 있고 주소가 오면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네, 300권은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네. 추석 선물로.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도 오. 잘 읽어보고 있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뭐 감봉을 하고 어,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방까지 전부 하니까 350명이에요. 거기를 해남 고구마를 보내려다가 젊은 당신들이 네. 근대사를 아, 민주주의를 김대중의 목소리에서 배워라 했더니 야 우리 당직자들 재밌는 게 네, 원장님 아직도 저를 원장이라고 부르는 뭐, 대표님 네. 의원님 책도 참 잘 읽고 있는데요. 해남 고구마라도 보내주세요. 보내셔야겠네요. 그래 보내야겠어요. 아니 근데 이 귀한 책 윤석 대통령한테는 안 보내셨습니까?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필요한 사람이 윤 대통령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나면 드리려고 그래요. 만나면은 네. 제가 만나자 했어요. 그러세요? 예. 네. 한번 만납시다 하고 내가 직접 부르는 않고 전화로는 건방지니까 못하지. 아. 문자도 안 보냈는데 예.
그 기회를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어.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라, 면담해주라. 예, 예. 꼭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음. 한덕수 총리는 나를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어요. 연락이 없어. 아, 꼭 이제 들여서 육성역으로 읽고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국정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 이거 좀 전달하셔야겠네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도 안 보는데 보실까? 차라리 술 한 병 보내드리는 게 낫죠. 한병 보내드린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이 육성 회고로 많은 분들이 읽고 우리 정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생각할 것 아주 같아요. 감동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 좀 변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한덕수 총리가 음. 저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이 아, 그런가요?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나를 예.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다. 이렇게 받아치려다가 예. 했다가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죽는 거야. 그래서 안 했어요. 넘어갔는데 예. 한덕수 총리가 박지원 비서실장 홍보수석처럼 그렇게 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추천해라.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예. 저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가까우니까 좀 재밌게 네. 정치도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그런 그때는 얘기를 고성을 또 안 했는데 지르라고. 예. 이제 그걸 오해를 해서 그럼 너 전향해서 그리 갈 거냐? 아,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예. 박지원은요. 모든 언행의 결과는 박지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부 김대중, 이호 여사님한테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몇 사람이 전향해서 갔는데 음. 만약 저마저 전향하면은 김대중은 저런 놈들만 썼는가? 이건 안 해요. 그렇네요. 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예. 아마 제 그 대정부 질문을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 끝까지 쭉 보시고 예.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호 여사님이 제 아내를 불렀을 것 같아요. 저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 안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의 예, 예. 질의 과정, 또 한덕수 총리의 이제 답변 모습, 태도 이거 보시면은 박지원 의원이 첫 주저서 정말 잘했다. 많이 또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또 예, 높아지면 또 이렇게 해명 같은 또 말씀도 아니, 하셨는데 제가 좀 시달려요. 그래서 가실까봐 절대 안 가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추석 연휴, 추석 명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정식으로 추석 명절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대명절인데 그러나 음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의원님도 잘 보내시고 연휴 마무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